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0년 8월 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A형은 1교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수험장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자 번호로 로그인, 시험장에서 감독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네, 바탕화면에 웬만하면 바로가이 아이콘 나와 있거든요. 네, 2016 엑셀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받은 문제지를 확인해 보시면 해당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가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에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16 버전은 2010 버전과 달리 빠른 시작 화면에 한 단계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해서요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디스켓 아이콘,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힘으로 저장 떠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찾아보기를 눌러요. 2016 버전은. 그러면 이제야 다른 힘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저장 위치는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1으로 하라. 네, 수험번호 오늘 날짜로 연내자로 월두자 일두자를 조합해서 8자리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8자리 숫자가 수험번호 형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이렇게 적고요. 예시로 이렇다는 거지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수험표 출력해서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보면 수험번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했고요. 다음으로요, 해당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당 고정적인 요구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시트 A 열로 B로 하고 시트 이름 수정에 문제지로 확인해 볼까요? 네, 문제지 불변의 요구 조건으로 답안 작성 요령에 ITQ 엑셀에서는 모든 시트의 A 열로 B는 1,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해 이렇게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현재 시트 1만 있으면 요 시트 추가 버튼을 두 번 클릭해서 시트 3개로 만들고요. 시트 1 선택한 상태에서 놀고 있는 왼손 도와줘야 돼요. 네, 왼손아 이거 눌러줘. 어떤 키? Shift 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시트 3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 1, 2, 3 3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면 위에 보면은 표시가 그룹이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지니까 아, 시트가 2개 이상 선택됐구나. 네. 자, 요 상태에서요. A열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눌러요.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열너비를 선택을 해서 열너비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열너비 대화상자의 기본 입력값을 1로 수정합니다. 1 그리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누르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뚝딱 A 열너비 1 수정됐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보면 그 다음 요구 조건 자체는 시트 이름 수정이지만 문제 1번에 제1작업의 조건 1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고정적으로 모든 데이터 서식의 글꼴은 굴리면 11포인트 하라. 불변으로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현재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에요. 네.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트 1, 2, 3 선택된 상태에서 요 해당 A과 1이 만나는 사각형 모든 셀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뚝딱 모든 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요 상태에서 해당 글꼴 기본 글꼴을 굴림으로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맑은 고딕을 블록 수정한 다음에 직접 타이핑 쳐가지고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기본값 11 수정사항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이 상태에서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를 더블 클릭합니다.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엄령 처리가 되어진 상태 뒤에 이렇게 회색으로 엄령 처리된 상태여야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 수정 다 했고요. 제4작업은요. 나중에 차트를 별도로 추가시켜서 차트 시트로 삽입할 거니까 1, 2, 3까지만 하고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트 제1작업 시트를 반드시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블록 지정된 상태는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셀 선택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지를 보면서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지에 제1작업 시트에 있는 제1작업의 문제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에서 네, 표서식의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추천으로 B4에서부터 J14까지를 블록 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데이터 열 단위로 입력해 가도록 할게요. 네. B4셀의 교육 코드예요. 그래서 교육 코드라고. 교육 코드. 지금 현재 네, 데이터 입력부터 먼저 합니다. 네. 그다음 엔터키. 영어는 대세부터 구분합니다. 네, G1920 엔터키. 네, M2678 엔터키. M3212 엔터키. G2932 엔터키. G3431 엔터키. M4542 엔터키. G68 네, 6826 엔터키. 그 다음에 G4692 엔터키. 그 다음에 요 있는 내용을요 여기다 그대로 다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다 입력하세요. 네, B13셀에다가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밑에도 마찬가지.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까지 다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는 C4셀로 이동되어졌고 C4셀에 입력할 내용 운영기관명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내용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정보기술협회 엔터키. 여성인력개발센터 엔터키. 미래인재 육성기업 엔터키. 스마트융합개발원 엔터키. 의료기기산업협회 엔터키. 미디어 컴퓨터 학원. 글로벌 산학협력단 엔터키. 한국 미디어 협회까지 입력하고 그냥 엔터 셀 포인트 D4셀 이동됐는데 열너비가 좁아요. 네. 열과 열 경계선 여기 열과 열 경계선 마우스 올린 다음에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자동 너비 조절됐어요. 자, 그 다음에 D4셀의 연수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연수 과정명 자주 네, 설명을 드리지만 잘못 입력했네. Shift 엔터. 네, 연수 과정명. 네. 자바 웹 개발 과정. 문제지가요. 네, 이렇게 네, 화면상에 띄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문제지는 페이퍼 종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연필 들고 가셔 가지고 문제지 이렇게 마킹 이렇게 해 가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오디오 기기 디자인 네, 입력하고 엔터키. 디지털 크리에이터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문화 콘텐츠 유통 과정 입력하고 엔터. 설명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제가 입력하는 거고 여러분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관할 지역 대구 입력하고 엔터. 부산 입력하고 엔터. 완료되니까 그냥 엔터 머리걸만. 서울 처음 입력하면 자동 안 채워져요. 서 입력은 자동 채워졌죠. 부 엔터. 대 엔터. 서 엔터. 가로꼬리미 3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엔터 됐고요. F4셀로 넘어가서 입력할 내용으로서 네, 날짜 데이터입니다. 네, 개강 1 이렇게 돼 있고요. 날짜 데이터는요 직접 다 입력을 하세요. 보이는 그대로요. 네. 팁은 오른쪽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 넘버락 있죠. NUM 락키 누른 다음에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2020 네, 오른쪽 상단에 빼기 있죠. 네, 06-22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있죠. 네, 엔터키 이렇게 그 방식으로 2020-06-29 엔터키. 2020-05-25 엔터키. 2020 네, 2020-04-13 엔터키. 2020-05-04 엔터. 2020-04-20 엔터. 2020-05-11 엔터. 2020-06-21 엔터. 이렇게 하시면 빨라요. X 생략하고 엔터. G4셀 입력할 내용 두 줄입니다. 네, 두 줄인 경우에는 첫 번째 줄 연수 인원부터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멈춰요. 멈추고 그냥 엔터 누르면 안 되고, 자,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지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Enter키 딱 누르면 자, 줄바꿈이 됐죠. 네,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입력 완료는 엔터키 눌러주면은 이렇게 셀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숫자 1 쉼표 3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쉼표 빼고 그냥 숫자값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0 엔터, 2450 엔터, 850 엔터, 540 엔터, 2280 엔터, 2300 엔터, 1935 엔터, 1890 엔터. 네, 쭉 그 다음에 마찬가지 최대 연수 인원 이제 거기다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 연수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엔터키. 자, 그 다음 운영기관명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연수시간 숫자값만 600 엔터, 250 엔터, 500 엔터, 150 엔터, 580 엔터, 550 엔터, 220 엔터, 400 엔터. 자, 정보기술 옆에 H14셀 입력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어차피 수정해야 될 셀이기 때문에 나중에 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 실수. 네, 강의 실수 마무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실 한 칸 띄우고 수 갈래꼬리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 마지막 개강 1 그 다음에 마지막 개강 1 순위가 두 줄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엔터키 눌러가지고 몇 셀? J4셀. 네, J4셀로 넘어가서요. J4셀에 개강 1 하고 줄바꿈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엔터키. 그 다음에 순위 입력하고 최종 엔터키 눌러가지고 데이터 입력은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까지 완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박사가 추천드리는 풀이 과정으로서는 문제지에 보면은 요구 조건이 네, 동그라미 7개가 있어요. 7개가 조건 편집이고요. 이 동그라미 7개 외에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들려면 해줘야 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조건 외 편집을 제가 명칭 지었는데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게 테두리 설정이라든지 셀 병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의 표시 형식이라든지 행높이 조정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 외적인 부분에 대한 편집 사항, 조건의 편집, 테두리 설정, B4에서부터 제24 영역, 그리고 해당 셀 병합,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행높이 설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보고 맞춰서 하는 거예요. B4에서부터 제24까지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 2번 합니다. 2번. 네. 현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클릭, 그리고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됐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클릭.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네, 했고요. 자, 어차피 B4에서부터 제24까지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편집해 둘 사항으로서 조건 편집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고정적으로 정렬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추고요.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요. 네, 전체 정렬 맞춤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 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위에 거는 얘는 수직이에요. 얘는 수직이고 밑에 게 수평입니다. 네, 그래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삐쳐나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 놀라지 마시고 네, 삐쳐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해당 그 셀 사각형 격자 내에 입력되어진 내용물의 가운데 이렇게 되니까 너비가 좁으면 좌우로 이렇게 삐쳐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블록을 해제하고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요 라인과 요 라인, 네, 요 라인이 꼭 굵게 요구가 되어져요. 반드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보고 제가 풀이하는 이 절차적인 부분을 공식화해서 연습하세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요 보다시피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이렇게 블록 잡고 또 이렇게 블록 잡고 하면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요렇게 블록을 잡아 버릴게요. 그러면 한 번만에 해당 테두리 설정 할 수 있거든요. B5에서부터 J12까지, B5에서부터 콜론 J12까지. 자, 엑셀은 셀 격자
격자 사각형을 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열과 행의 조합으로 이론까지 보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B5부터 얘는 연속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어지는 범위 제22까지 불록정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냥 요 클릭하면 돼요. 클릭 이렇게. 네, 뚝딱 눌렀어요. 블럭 해제해보면 이렇게 위아래에 같게 굵게 처리됐어요. 자, 그 다음 셀 병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병합 처리하는 부분은 꼭 네 군데 나와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이 범위 영역 먼저 블록정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 하나 도와줘. 뭐 눌러줄까? 네, 컨트롤 키를 좀 눌러줘. 컨트롤 키는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을 같이 선택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B14, D14와 F14, F14와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네 군데 선택할 거거든요. B13에서부터 D13 선택된 상태에서 놀고 있는 왼손 도와줘. 컨트롤 키, 그 다음 마우스로 B14에서 D14와 F14, F14와 G13에서부터 I13까지 이제 컨트롤 키 떼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네 군데가 해당 셀이 합쳐지고 내용물이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F14, F14, X를 꼭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되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었으면 해당 테두리 탭으로 가서 테두리 탭에서요. 네, 우상향 좌상향 두 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클릭. 손의 굵기를 안 바꿔줘도 돼요. 기본값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열너비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날짜가 입력된 데이터는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그죠?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데 천 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연수 시간은 천 단위 이상이 없지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선 혼동되게 자주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 풀이 방법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숫자 데이터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정렬하라. 그럼 오른쪽 정렬 할게요. 네, 오른쪽 정렬을. 자, 요 개강일 날짜 빼고요. 네, 연수 일정, 연수 인원하고 연수 시간 데이터인 F5에서부터 연수 인원인 G5에서부터 H12까지요. G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정한 다음에 수평, 네, 맞춤, 수평 정렬,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줄게요. 네, 해주는데 출력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천 단위 이상은 쉼표 적용돼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 쉼표를 눌러주세요. 쉼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뚝딱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고 네, 천 단위 이상은 쉼표 적용이 되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행 높이요. 1, 2, 3행 1, 2, 3 3개 행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행 높이를 선택한 다음에 높이 기본값을 추천합니다. 얘는 얼무가 아니라 25 하시면 무난하세요. 네, 그래서 25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5행부터요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네, 이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행 높이 선택. 여기서는요 네, 앞서서 1, 2, 3 3개를 얼마? 25로 했어요. 네, 빼기 3하면 22 무난합니다. 숫자값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는데 문제집 보고요. 출력 형태 맞춰서 열너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과 열의 너비값 조정을 문제지를 보고요. 네,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코드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종이로 문제지가 주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너비 조절 좀 하고 있는데 B열은 요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고 네, C열 그 다음에 연수과정 관할 G역 개강 1 연수인원 요거 좀 넓혀줘야겠다. 그죠? 이렇게 네, 열과 열 경계선 네, H 네, 얘는 좀 더 많이 넓혀줘야 될 것 같은데 연수시간 그 다음에 강의실도 네, 강의실 수 개강 1 순위 이렇게 너비 조절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요. 네, 조건 외 편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은 왼쪽 상단에 도용 제목 삽입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네, 두 번째 조건의 요구사항이에요. 네,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은 먼저 당겨서 했어요. 네, 제목 부분은 도용을 삽입하는데 종류는 배치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네, 모서리가 이렇게
깔아먹은 듯한 모양입니다. 네, B1 이만큼에서 G3 크기요. 크기 가늠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 너비로 삽입하면 되겠네. 도형 사용하겠습니다. 배치 도형요. 네, 살짝 밑으로 조금 내려놓을게요. 네, 제가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자, 엑셀 파일을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네, 제가 화면 조절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자, 도형 삽입은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입니다. 네, 도형 클릭한 다음에 배치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 떠요. 배지라고. 배지 선택한 다음에 B1의 왼쪽 상단에 약간 이격 간격 두고 G3의 중간 단 정도로 놓을게요. 살짝 쿵. 네, 도형 삽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꼭 바깥쪽 그림자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해. 현재 도형이 삽입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 효과를 선택할게요. 도형 효과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에 바깥쪽 9개 중에 문제에서 옵셋 오른쪽만 검게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겁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옵셋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문제지.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이라고 입력해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대로 확인해도 됩니다. 네, 어차피 입력한 그 글자에 대해서는 문제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요구되어져 있는 글꼴에 맞춰가지고 편집이 진행되어져야 되거든요. 요 글꼴에 맞춰가지고. 자, 그래서 네, 홈탭을 선택한 다음에 글꼴 그룹에서요. 네, 문제 비교해보면은 글꼴의 종류는 굴림이야. 수정 필요하고요. 크기 24야. 수정 필요하고요. 글자 색깔 검정 마찬가지 수정 필요하고요. 굵게 적용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우기는 노랑으로 해. 총 5가지 수정사항이 필요합니다. 네. 자, 테두리를 도형의 테두리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꼴 네, 클릭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서체 굴림 입력했고요. 크기요.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네, 가한 밑줄 빨간 거 펼치면서 누른 다음에 테마색에서요. 두 번째 검정으로 하고요. 굵게는 글꼴 서체 밑에 있는 가 진하기.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은 펼치면서 누른 다음에 표준색에서 네 번째 거 클릭을 하면 됐는데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켰지만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 정렬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현 상태에서 요게 세로 정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밑에 가 가로 정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 다 가운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요렇게. 자, 이렇게 엄령 처리되어진 게 네, 적용되어진 거예요. 2010 버전은 주황색 표시가 되어지는데 2016 버전은 회색으로 네, 적용이 표시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네, 결제란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요구 조건에서의 결제란 요구 조건은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모르십니다. 네.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네. 이전에 7월 이전에는 하나 더 있었어요. 카메라 기능 없어졌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다음 원본 삭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결제란을 어디에다 만들어주느냐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그냥 아무데나니까 이 작업 시트로 가서 C2부터 F3영역에 결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C2에다가 확인이라고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했고요. 해당 네,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모든 테두리 합니다.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됐죠.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출게요. 네, 맞춤해서 수평 가운데. 그 다음에 확인 네,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겠습니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뚝딱 병합됐습니다. 자,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현 상태에서요. 네, 여기 네, 가나 대역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요 명령 아이콘 클릭을 하면 해당 메뉴 목록에서 찾아지는 게 세로 쓰기가 찾아져요. 얘 누르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너비 및 높이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입니다. 추천. 반드시는 아니고 C열 마우스 누르는 버튼 열 너비 선택해서 너비 값을 4로 해주겠습니다. 4. 그 다음에 D, E, F요. 마우스 누르는 버튼 열 너비 선택한 다음에 얘는요 7.5로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행요 마우스 누르는 버튼 행 높이요 17.5로 해주고요. 3행요 마우스 누르는 버튼 행 높이를요 40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드리니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추천입니다. 추천. 반드시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래서 4, 7.5. 그 다음에 2행은 17.5. 3행은 40. 요거 높이, 요거 길이가 얘 길이보다 비교했을 때 더 짧은데 왜 값은 더 큰 값을 지정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글자 수예요. 열 너비는 글자 수 기준이고요.
행 높이는요 요 포인트 크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틀려서 그랬습니다. 네. 자,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복사에 있는 펼치 버튼을 눌러요. 네. 여기 눌러서 목록에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복사하면 안 돼요. 네.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 자, 그림 복사 대화 상자에서 기본값 그대로 두세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누르세요. 복사됐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메모리에 복사됐어요. 1작업으로 가서 H1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컨트롤 V키 눌러도 되고요. 네, 이렇게 네. 컨트롤 V키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네, 바로가기 메뉴에서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끝선 있죠? 끝라인을 마우스로 이렇게 맞춰요. 맞추고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왼쪽에 해당 이 선은 지금 여기 H에 있는 여기까지 맞춰지니까 해당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네, 조절점 왼쪽에 있는 조절점을 요 라인까지 끌어요.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면 돼. 질문장 자주 나오는 거. 모양에서 얘 선이 굵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수정해요? 네, 수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화면상에서만 굵게 표시되어지는 거고 인쇄해보면 선 굵기는 안 굵어졌어요. 네. 자, 원본 지워라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지워지니까 이 작업에 가서요. 네, 열너비 조절했던 열 범위는 C열부터 F열까지입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는 삭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행 높이 조절했던 행은 2행하고 3행이죠.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해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네 번째 동그라미 조건에 색채 요구의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네,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 영역과 G14와 I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 머리글 영역과 그 다음에 운영 기간명과 개강일이 입력된 셀이니까 먼저 마우스로 B4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왼손이 도와줄 때 뭐 어떤 키 눌러줘라 라고 했냐? 컨트롤 키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운영기간명과 개강일이 입력된 셀 선택. 자, 요 상태에서요, 네, 채우기 된 깡통이잖아요. 홈 탭에 글꼴 깡통 중앙으로 채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현색의 세 번째 거 클릭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네 번째 요구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 다음 다섯 번째 요성 검사 반드시 물어지고 H14셀. 그래서 H14셀 원래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 안 했어요. 네. 왜? 수정이 반드시 요구되니까. H14셀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상단의 탭 목록 중에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합니다. 네, 데이터 탭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뚝딱 실행되고, 이 절차 암기하세요. 반드시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을 살펴보니까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14셀에다가 운영기관명 범위 영역인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정에서요,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을요 목록으로 바꾸세요.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네 리스트 중에 목록을 선택하고 마우스 원본 입력란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C5부터 C12까지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세요. C5부터 C12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이퀄 $C $12 콜론 $, 이렇게 입력됐죠. 네, 요대로 그냥 두세요. 요대로 그냥 두고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펼침 버튼 없던 게 뚝딱 생겼네. 네. 자, 마우스로 얘 펼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뚝 뜨는데, 문제 출력 형태에 최초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정보기술협회. 그러면 정보기술협회를 선택해가지고 첫 번째 걸 꼭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HOS부터 H12 영역의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되도록 하는데, 예로서는 600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파트에서도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자, 자주 출제되어지는 요구 조건은 보통은 이제 뭐 요런 것처럼 뭐 1심표 350 시간 요렇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의 설정 형식을 샵 심표 샵샵 0 그 다음에 뒤에 시간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는데, 요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설명드립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H5에서부터 H12까지를 이렇게 블록 지정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 마지막에 적용했기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바꿉니다. 표시 형식 탭의 범주 중에 마지막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 목록 중에서요, 이 케이스는 첨단위급 공기호 심표 적용하라는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입력값이 뭐예요? 숫자냐 문자냐? 네, 숫자죠. 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숫자면서 첨단 이상 아니야 그러면 G슬러시 표준 이용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추천입니다. 네. 모범 답안에는 예로 안 하고 뭐 물음표 0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해당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3자리 100단위 3자리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G슬러시 표준으로 선택을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 여기 클릭한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이게 미리 보기예요. 600인데 문제에서는 시간까지도 추가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을 추가할 때는 상따 한 배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해주면 보다시피 600 시간 이렇게 되죠. 자, 비교적인 측면에서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값으로 주로 입력이 되어지는 부분을 사용자 지정 형식 조정하라라고 나오는데, 간혹 문자가 입력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문자열 표시되어 있끔 이렇게 무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마지막에 문자거든요. 네,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4가지 네, 영역인데,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일 때, 문자일 때 보세요. 골뱅이 돼 있죠. 그런 경우에 골뱅이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표시된 문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는 비고적인 측면에서 참조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 케이스에는 G슬러시 표준에 상따한 표시간 상따한 닫기 하시면 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뚝딱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죠.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홈탭에 해당 정렬을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딱 붙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7번째 남았는데 얘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네, G5에서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연수 인원으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 있죠. 네, 요 이름 상자 G5 수정하세요. 마우스로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수 인원 엔터키 반드시. 네. 자, 그러면 네, 이름 정의까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해당 표서식 부분인데, 문제 출력 형태는 없는데 해당 출력 형태와 같게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포괄적으로는요. 네. 위에 보세요. 네.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보게 되면 해당 작업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력 형태로 세부적으로 요구사항이 없으면 출력 형태와 같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자 보세요. 해당 셀의 격자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지금 현재 뒤에 얘 격자선이 안 보이고 깨끗하잖아요. 네, 요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기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눈검선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얗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네, 배점은 200점 만점에 100점 차지, 240점 중에 100점 네, 차지합니다. 표서식 작성 완성을 했고요. 자, 이어가지고요. 네, 1작업에 남아있는 부분 자체는 6개 함수 문제와 네, 마지막 7번째 문제는 조건부 서식으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함수 문제의 각 문항당 배점 20점 차지합니다.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런데 정도는 없어요. 뭐 문제 나올 만한 거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 3회차 부분요. 네, 현재 기준으로 8월달 제가 기출문제 풀이해드립니다. 8월달, 6월달, 7월달, 6월달 3회분 있죠. 3회차에 함수 문제 6문제 총 합치면 3, 6, 28 18문제죠. 18문제만 완벽하게 푸시면 해당 반드시 확답 드리는데 3문제 내지 4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마이너스 100점까지는 가용 점수니까 네, 정도 없어요.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자, 함수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좀 배치를 조절한 다음에 화면사에 보면서 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수 1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요구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 강의실수 구하는 부분, 여기가 갈록구름이 1 입력되어 있는 거 입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함수 1번 영역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네, 강의 실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연수 인원 여기 있네요. 네,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면 이면서 1000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은 또 네, 연수 시간이 500 이상 두 개 모두 만족을 하면 60, 그 외에는 40으로 해
네, 함수는 if하고 and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5월달부터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수 어려워요. 네, 직접 수식 입력하는 거 말고 함수 마법사로 좀 풀이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함수 마법사로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함수 문제는 총 6문제인데 2개 함수 조합 문제로 나오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단일 함수입니다. 그러면 함수 6문제 중에 총 함수 주어지는 건 8개입니다. 8개 함수밖에 없거든요. 자, 1번 2개 함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첫 번째 셀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요. I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네, 화면상에서 여기 fx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 왼쪽에 고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하기 쉬워요. 자, if하고 어떤 거 함수 조합이면요, if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if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누르면 뚝딱 찾아졌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요. 네, 그러면 if 함수는 만약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조건식을 주어지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문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문 판정에 의해 가지고 실행 결과치를 달리하는데 첫 번째 함수 인수가 조건식 부분이에요. 네, 해당 여기 논리적으로 수행할 조건식을 입력을 해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문제에서 조건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2개.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라는 조건과 그리고 연수 시간이 5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2개의 조건식을 모두 만족인 경우가 이 논리 함수 중에 and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동으로 and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네, 갈로꾸러미로 묶어서 and 갈로 이렇게 하면 해당 여기 수식 입력줄 이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자동 입력이 수식이 완성이 되어져 가잖아요. 점진적으로. 자, 이 부분에서요. 네, and 함수 부분을 완성을 먼저 해야 되니까 마우스를요, 요 and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if가 아니라 and로 바뀌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제가 마우스 클릭 요 and 하니까 and 함수 인수로 바뀌었어요. 네, 첫 번째 논리식으로서는 현재 그 선택되어진 수식이 입력되어진 셀의 같은 행, 이 같은 행 기준으로요 함수식을 완성을 할 거예요. 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연수 인원이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요 같은 행에 있는 연수 인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자, 요 상태에서요 연수 인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G5라고 입력이 되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은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비교 연산자 조건식에서 비교 연산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네, 비교 연산자는 총 6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 이상이다, 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게 이상이고요. 네, 이하다, 네,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입니다. 네, 그 다음에 크다는 왼쪽에 입으로 벌어져 있는 거고, 네, 크냐, 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는 꺽쇠가 서로 마주보는 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꺽쇠 왼쪽으로 입 벌어지고 이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00이니까 1 심표 입력하지 말고 네, 숫자값만 1000 요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요구 조건인 연수시간이 500 이상이냐 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두 번째 논리식 같은 행에 있는 연수시간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럼 H5가 자동 입력되어졌습니다. 네, 연수시간이 얼마? 마찬가지 500 이상이니까 네, 커거나 같다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당 and에 대한 여기 네, 수식 입력줄의 and에 대한 부분은 완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if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if 얘를 클릭을 해봅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if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입력란은 뭐냐면은 값을 입력하는데 true일 때 실행할 값 입력해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때 뭐 하라? 60, 그 외에는 4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60이라고 60 만족하면 60, 만족하지 않으면 40 이렇게 됐죠. 네, 해서 함수식은 이게 완성되어 함수식이고요. 적용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뚝딱 60 또는 40 중에 하나가 판정이 되어질 겁니다. 이 케이스는 두 개에 1000 이상이고 500시간 이상이니까 60이 판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요 조절점 있죠. 요 녹색 점, 네, 얘를 여기까지 마우스로 끌어요.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요. 쭉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네, 해당 중간에 굵게 선 표시되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러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하게 되면 뚝딱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1번과 2번 문제 유형은 보다시피 이렇게 길쭉하게 비워져 있는 영역이 제시되어집니다. 네, 그 외에 3번, 4번, 5번, 6번은
단일 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 수식 완성하고 얘를 채워넣기 위해서 풀이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문제의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그 다음에 순위 구하는 게 랭크, 네, 자주 나옵니다. 자, 출제 기준에 바뀌어가지고 2016 버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랭크.eq 이용하는 걸로 요구 조건이 바뀌었어요. 네, 개강 1 순위를 구해 개강 1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 랭크.eq 함수 이용해 이렇게 됐으니까, 네, 단일 함수니까 제2호세 선택하고 fx 클릭을 해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을 시킵니다. 네, 함수 마법사 실행되면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게 랭크.eq인데 랭크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도 뚝딱 함수 종류 선택, 네, 에서 목록이 떠요. 여기서 랭크.eq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요. 네. 자, 랭크.eq에서는요 첫 번째 세 개의 함수 인수가 요구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해당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개강 1의 오름차순 순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개강 1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F5라고 입력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RF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레퍼런스 참조입니다. 순위를 구하고자 할 때 몇 명 중에 몇 등 이렇게 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강 1 날짜의 데이터가 총 8개, 네, F5에서부터 F12까지가 비교 대상이고 이 8개 중에서 해당 2020년 6월 22일은 몇 번째 뭐 빠르냐 이렇게, 네, 되어지니까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여기 범위 영역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개강 1 범위 영역인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해당 엑셀에서는 이제 참조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식이 입력되어진 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참조하는 게 상대 참조예요. 수식이 입력된 셀 위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참조하는 위치가 못 바뀌어 있는 게 절대 참조예요. 그래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서요 이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참조로 비교 대상은 참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F5:F12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상대 참조입니다. 이 상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수식이 입력되어진 셀 위치를 기준으로 참조하는 대상이 달라요. 현재는 개강일 지금 J 5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식을 작성하고 있는데 요 셀 기준으로 참조하는 위치는 F5에서부터 F12까지예요. 자, 요 셀은요 참조하는 셀 기준으로요 F5부터 F12로 참조를 안해요. 그렇게 주소로 따져가지 않고 요 수식이 입력되어진 셀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범위에서 아래쪽으로 8칸 범위 영역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대로 함수식을 채우게 되면 여기 위치에서의 함수식에서 참조하는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요 위치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8칸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에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해 대상이 달라져 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된다. 쉬운 방법은 F4번 기름키 한번 딱 누르면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단축키가 네, 그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 중복이 되어가지고 수동으로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력해 줬지만 여러분들은 F4번 기름키 딱 누르면 달러가 자동적으로 열과 행합에 따다다닥 붙을 겁니다. 네, 요게 주의사항이에요. 랭크 함수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는 네, 밑에 설명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야. 네, 큰 값이 1등인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이 1등인 게 오름차순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요? 네, 오름차순 순위 구에 오름차순은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를 입력해도 3을 입력해도 오름차순으로 적용되긴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네, 데이터의 최소 단위는 0 또는 1이잖아요. 0 또는 1.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야 그럼 1, 1이 아니야 그럼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줬어요. 네, 예, 자동차 화면들 밑으로 드래그 해요. 절대 참조를 해줘야지만 1부터 8까지가 구해져요. 절대 참조로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달러가 안 붙은 상태로 해보면은 엉뚱한 게 1에서부터 8 범위의 순위가 안 구해질 거예요. 자, 밑에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없이 채워라 해서 네, 밑에 라인에 굵게 처리 안 되게끔 해줬고, 자, 1번, 2번 풀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는 단일 함수 구합니다. 네, 3번입니다. 연수 시간이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위치가 13셀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결과값에 강자를 붙이되 어떤 함수 사용하라? 카운트 if 하고요, 에버리지 함수하고 사용을 하고 엔드 연산 이용해 네, 7월달에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요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해당 문제 유형이거든요. 네, 구하도록 하겠는데, 자, 이 13셀 선택하고
네,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구할게요. 네.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종류는 count if부터 먼저 합니다. 네.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정을 해요? 말씀드렸죠. 경험치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7월달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최신 기출 문제 3회분 푸세요. 8월달, 7월달, 6월달. 그 3회분 18문제, 3, 6, 28, 18문제만 완벽하게 보시면 최소한 3문제, 4문제까지 또는 더 잘 하시는 분들은 다 6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카운트 if 확인. 카운트 if의 함수는 2개입니다. 네, 조건 범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조건 범위에 대상 자체가 문제에서 연수 시간을 지금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는 연수 시간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인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여기에서 이제 크라이테리어 부분요. 이 크라이테리어 부분이 기준인데 단순하게 입력 값이 뭐 이상인 거 이렇게 따진다면은 비교 연산자가 크거나 같다 하고 값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문제 요구 조건에서는 평균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비교 연산자 6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케이스에서는 얘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주의사항이냐면은 해당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는요 여기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다 이 함수 식에다가 직접적으로 수정할게요.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 상따옴표 뒤에 상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요 네, 해당 에버리지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이 에버리지를 상따옴표 안에 묶어버리면 안 돼요. 상따옴표 안에 묶어버리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를 인식하지 않고 AVER 네,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상따옴표는 여기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AND 연산을 사용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네, 어떤 케이스는 얘 안내도 안하고 풀어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 뒤에다가 AND 네, 문자열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수동으로요 네, 에버리지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AVER 네, 대소문자 구분 안해요. 네,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로 해도 상관없어요. 에버리지 그 다음에 함수 인수는 반드시 갈로로 묶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약간 복잡도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거 약간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출제되어지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지금 이 풀이 방법을 공식화 하셔가지고 연습하세요. 자, 에버리지 함수로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바뀌었어요. 네, 평균을 구할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넘버 1에다가 커서 일치시키고 문제 대상에서요 네, 평균을 구할 대상은 연수 시간에 대한 평균이니까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면 돼요. 네, 그럼 에버리지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마우스를 여기다가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클릭 딱 하니까 네, 밑에 보세요. 도움말이 뭐가 돼 있어요? 도움말이 count if 갈로 range 심표 크라이테리어에 크라이테리어가 굵게 표시되어 있죠. count if 함수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count if 함수의 사용법을 안내 도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완성이 안 됐는데 다 했는데 네,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갈로 닫아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갈로 안 닫아줬어요. 여기 갈로 닫았는데 요 갈로는 에버리지의 갈로니까 갈로 이렇게 닫아주면 요 도움말이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식이 완성됐다 이렇게 네,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없어졌죠. 네,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 여기까지 이것도 완성이 아니라 자, 추가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해서 엔터키를 딱 누르면 숫자값만 뚝딱 구해지는데 해당 그 구해진 숫자값 뒤에 강자까지 붙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이면 2강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네, AND 상따옴표 강좌 상따옴표 닫기까지 해야지 완성됐습니다.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네, 해당 함수식이 조금 복잡도가 있는 문제 유형인데 자, 함수 문제 6문제 나옵니다. 하나 가지고 끙끙대지 마세요. 하나 가지고 끙끙대지 마시고 잘 모르는 문제 야 좀 어려워 그러면 건너뛰세요. 네, 하나 정도 틀려도 마이너스 20점밖에 감점되지 않는다. ITQ 시험은 A등급 제일 상위 등급을 받을 때도 500점 중에 400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까지 돼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엔터키. 자, 해서 구해진 게 4강자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네,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네,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로 시작하는 D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를 접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을 알면 쉽습니다. D 에버리지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한 평균만 구할 거야. 네, fx 누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daverage, 네, daver, 네, average 엔터키 구해졌어요. 확인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 정답 뜨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면 범위 영역을 그냥 픽스 고정화 시키세요. B4에서부터 H12까지, B4에서부터 H12까지. 그러면 해당 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이렇게 아예 고정화시키고 익히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 필드는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문제에서 어떤 거 평균 구하라라고 요구되어져 있느냐면 확인해보면 관할 지역이 대구인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필드에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 연수 시간 어디에 입력돼 있어요? 쭉 찾아보니까 연수 시간은 네, 여기 H4셀입니다. 그죠? 얘를 그냥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필드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해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수 시간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그래서 H4셀이 선택되게끔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이테리어는 꼭 네, 조건에서 조건은 어떻게 해?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뭔데요? 관할 지역이 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 지역 대구 이렇게 E4 바로 밑에 대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으면 돼요. 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라이테리어는 관할 지역 대구 E4부터 E5까지 이렇게 하면 끝.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B4에서부터 H12 못 박으라고 말씀드렸고요. 평균으로 구할 대상 필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해당 앞에 값, 연수 시간이네. 그 다음 기준은 꼭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 대구가 바로 선택할 수 있게끔 범위 영역 마우스로 네, 확인 눌러가지고 끝.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요. 네, 점수 주는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다섯 번째 또는 네 번째 문제가 네. 자, 최대 인원, 연수 인원을 구해 정의된 이름 연수 인원 이용해서 구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아까 제가 함수 문제 6문제 난이도가요. 네, 어려운 거, 중간 거, 네, 상중하로 할까요? 네, 상, 중, 하 문제가 둘둘둘로 나와요. 둘둘둘. 어려운 거 2문제, 중간 거 2문제, 쉬운 거 2문제. 이 네 문제만 공략을 해서 푸시면 돼요.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또 욕심 생기시면 다 풀고 만점 받기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연습하시면 되고. 자, 최대 연수 인원은 라지인데 얘는 굉장히 쉬워요. 네, 얘는 굳이 함수 마법사 이용하지 않고도 뚝딱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네, 유형이 맥스 또는 민 또는 라지 또는 스몰 넷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점수 주는 문제로 하 문제입니다. 네, fx 라지 찾아졌어요. 확인. 그 다음 어레이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된 이름의 연수 인원을 이용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연수 인원을 여기다 그냥 적어도 돼요. 어레이 부분에다가 연수 인원을 네, 적어도 되고 마우스로 G5부터 G12까지가 이름 정의가 연수 인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몇 번째 이렇게 돼 있냐면은 최대 연수 인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큰 값 구하라. 네, 1 제일 큰 값 구해. 연수 인원의 입력 데이터는 1350에 2450에 850에 540에 8개 중에 제일 큰 값 8개 데이터 몇 개 안 되니까 2450이네. 네, 확인 누르면 뚝딱 구해졌어요. 너무 쉬우니까 점수 주는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6문제는 고정이에요. 반드시 네, V룩업을 묻는 걸로 문제 유형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요게 상문제입니다. 상문제인데 반드시 나오니까 네, 안 나오면 이상해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반복 연습 한 3-4번 연습하시면 풀 수 있어요. 네, 뚝딱. 자, 제14셀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 H14셀 선택한 네, 운영 기관명에 대한 개강률을 구하는데 Vlookup 함수 이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네, fx 선택한 다음에 해당 함수 검색 부분에다가 Vlookup 네, 엔터키 하나밖에 안 찾아져요. 확인. 자, 그 다음에 함수 일수가 4개예요. 네, 4개. 자, 룩업 언더바 밸류는 고정이에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마우스 포인트로 H14셀을 꾹 찍으면 자동 입력되어지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에서는요, 규칙을 알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영역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입력된 셀을 찾아보세요. 정보기술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C5셀이 있다, 그죠? 얘가 시작 셀이에요. 그 다음에 끝 셀은 고정으로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 그래서 시작 셀 드래그 H12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풀이 방법으로 익혀 놓으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네,
실수하지 않고 뚝딱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N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컬럼 언더바 NUM은요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4개 문제에서 뭐 뽑아오라 라고 되어 있냐면 H14에 입력되어진 운영기관명을 뽑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택 범위가 C5에서부터 H12에요. 요 범위 영역 4개 운영기관명이 몇 번째 열이냐, 몇 번째 열이냐 찾아보세요. 첫 번째 열이 운영기관명. 첫 번째 기관, 첫 번째네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1, 연수 과정명이 2, 관할 지역이 3, 개강일이 4, 연수 인원이 5, 연수 시간이 6입니다. 네, 여기서는 뚝딱 네, 1입니다. 1. 여기. 컬럼 언더 인덱스 언더바 NUM 부분에다가 숫자 1 수동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저 언더바 로그업은 참조 방식인데 저희 시험에서는요 폴스밖에 안 나와요. 트루 또는 폴스 둘 중에 하나 입력해야 되는데 딱 못 박으세요. 폴스 입력해야 된다. 네, 폴스 이렇게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폴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6번 브이로그 문제 풀이하는 거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뚝딱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날짜가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 죄송합니다. 네, 6번이 개강 1을 구하라 이렇게 있네요. 제가 착각가 있습니다. 네. 개강 1을 구하라. 연수기관명에 대한 개강 1. 네, 잘못 입력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운영기간 하나 1, 2, 3, 4, 4다 그죠? 4. 개강 1은 네 번째 있다 그죠? 네, 그래서 4 수정을 이렇게 해주고 네, 확인하면 날짜가 입력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 홈 탭에 표시 형식 부분에서요. 표시 형식 부분에 이 펼침 버튼 일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뚝딱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기관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날짜가 바뀌어요. 그런데 최초의 정보기술협회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풀이하면서 제가 네, 해당 열순번을 잘못 지정해서 네, 1로 했었는데 4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문제 풀이 끝났고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조건 서식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정한 셀 결정과 데이터 막대 스타일 나오는데 지금 8월달 정기검정에서는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네. 요거는 꼭 규칙이 데이터 막대 묻고 다음 월은 수식 묻고 이렇게 꼭 요구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 두 가지 다 익혀 놓도록 하겠는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 범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택하느냐면은 B5에서부터 J12까지 선택하라. 네, 이 데이터 선택 범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조건 서식 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 범위를 B4가 아닙니다. B5에서부터 J12까지 H12가 아니에요. J12까지 이렇게 범위 영역 잡아라.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에 조건 서식 클릭한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을 하고 새 규칙, 네,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되면 규칙 유형 선택 목록의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한 서식을 이용한 새 결정. 그 다음에 수식 입력과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반드시 이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퀄 입력을 하고 선택한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연수시간이 500 이상인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연수시간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네, 참조가 $H $5로 입력이 됐습니다. 네, 달러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참조 방식이 절대 참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절대 참조는 위치가 픽스다. 네. 자, 그런데 요 문제가 있어서 네, 세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만 하게 되면 요 셀만 딱 따져요. 요 셀만 H5셀 입력되는 값이 네, 문제에서 이제 수식 완성 안 했는데 500 이상이야? 500 이상이야. 그럼 밑에 행들은 체킹이 안 돼요. 이대로 둬버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 숫자 앞에 있는 행의 순번의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수동으로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F4번 기름기 두 번 눌러도 되는데 자, 여기서요 5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500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 네, 수식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꼴 $H5가 크거나 같다 500 요게 완성되어진 부분이고 해당 이 수식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대상 네, 서식은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고 굵게 적용해 요거는 요게 있는 서식 버튼을 눌러가지고 서식 대화상자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글꼴의 색깔 자동되어 있는데 펼침 버튼 표준색 끝에 세 번째 거 얘가 파랑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굵게 적용해 네, 글꼴 스타일 굵게 됐죠? 확인 버튼 클릭
최종 확인 버튼 클릭 해서 몇 개, 3개가 만족하는데 샵샵샵 뜬 케이스는 열 너비가 좁아가지고 숫자가 입력된 열인데 너비가 좁으면 샵샵샵 뜨니까 FG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1작업요 네, 제일 배점이 높은 240점 부분 완성을 했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요 네,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전체 확대해서 설명을 조금 네,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제2작업 문제 유형은 고급 필터와 목표가 찾기 문제 유형과 그리고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 요 두 가지 조합으로 네,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8월 정기검정 시험 전날 해당 유튜브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풀이를 해드릴 때 6월달 문제 유형이 이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유형으로 풀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7월달 문제 유형은 고급 필터와 목표가 찾기 문제 유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자, 목표가 찾기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더 쉬워요. 목표가 찾기가 요구 조건이 표서식보다 더 많아요.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에서는요 1작업에 B4부터 H12로 복사하여 2작업 시트에 B에 모두 붙이하고 난 다음에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하고 복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작업 시트로 와서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옵션에 첫 번째 게 모두 붙여넣기예요. 데이터 및 서식까지. 자, 열 너비가 좁아가지고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C열, CD 경계선 더블클릭, DE 경계선 더블클릭, FG 경계선 더블클릭 요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고급 필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자, 조건 범위하고 복사 위치 얘 먼저 설정을 할게요. 우선 네. 관할 지역이 조건입니다. 조건 꼭 2개 조건이 나와요. 네. 고급 필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필터는 걸러낸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8개 데이터 중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내.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보이게 하라. 필터링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관할 지역이 서울이라는 조건과 개강일이 네, 2020년 6월 1일 이후라는 조건, 2개 조건입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필드명이에요. 그래서 관할 구역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강일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면 이 2개를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적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붙여넣기 하느냐, 조건 범위 시작 위치 문제에 주어져 있는 B14셀, 그래서 B14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관할 지역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서울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관할 지역 바로 밑에다가 서울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개강일에 대한 조건은요 2020년 6월 1일 이후인데 연결고리 반드시 따지세요. 2개의 조건의 연결고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요 또는입니다. 네. 오화 조건이고요. 이거로 되어 있으면요 엔드 조건이에요. 자, 또는과 엔드인 경우에 해당 두 번째의 조건 식을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같은 여기 행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한 칸 밑에 해야 돼요. 네, 여기다 해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 이거인 경우에는 같은 행에다가 관할 지역 서울과 같은 행 여기다가 해야 되었고, 이건 하니까 한 칸 밑에 여기다가 네, C 16셀 선택한 다음에 이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날짜 이후는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날짜는요 그대로 이 형식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대로 2020 빼기 06 빼기 0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조건 범위 입력은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으로 필드 제한하는 유형이 나와요. 요즘은 대부분. 네. 그래서 위에 보면은 필드가 7개예요. 교육 코드, 운영기관명, 연수과정명 7개인데 이 중에서 4개만 이렇게 줄이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운영기관명 4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운영기관명, 그 다음에 연수과정 옆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연수 일정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왼손아 도와줘. 어떤 거 눌러줄까? 컨트롤키 눌러줘.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키 누르고 연수 인원과 연수 시간 이렇게 4개 선택하고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한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디에 조건 위치 B28셀, 그래서 B28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고급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여기다가 뽑아낼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위에 영역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세요. 데이터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FM적으로는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하고 스타트하는 게 맞는데, 네, 쉬운 방법은 그냥 마우스를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대화상들이 뚝딱 실행되어져요. 네. 자, 여기 결과는 반드시요. 네, 단정수의 복사를 요구를 하니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네, 저희가 B14부터 입력했던 게 조건 범위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B4부터 C16까지, B4부터 C16까지를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요 주의사항입니다. 네, 문제에서는 B18만이었지만 저희가 필드 제한 4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입력 범위 B18에서부터 F18까지 블록 정하세요.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뚝딱 누르면 80점 완성되어졌고, 너비가 좁아가 잘 안 보이니까 BC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는 잘 보이죠? 네. 5개 데이터만 해당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걸러진 거예요. 네. 자, 해서요. 네. 이 작업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풀이 마쳤습니다. 다음 3작업으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작업 문제 유형이 이게 네.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 유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고급 필터가 요구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에 비해서 얘가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쉬워요. 그러면 3작업은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3작업 문제 유형도 2개예요. 2개. 정렬 및 보완 문제 유형과 피벗 테이블. 둘 중에 어려운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요 조합으로 일반적으로 나와요. 이 작업이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왔으면 3작업은 피벗 테이블, 이 작업이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 나왔으면 3작업 문제 유형은 정렬 및 보완 문제.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도 고정입니다. 고정이라서 3-4번 풀이야 해보시면 네, 충분하게 풀 수 있어요. 문제 유형이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해 이렇게 돼 있고, 문제의 출력 형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 4가지 있는데, 자, 제1작업 데이터 가지고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제1작업 시트로 가서 해당 선택해야 될 범위 영역은 이 작업에서 복사했던 범위 영역인 B4부터 H12까지 이대로를 저희가 이용할 거예요. B4부터 H12까지. 네. 이대로 이용할 거니까 지금 선택된 상태면 그냥 요 상태로 스타트하고, 혹시 해제되었다면 B4부터 H12까지를 블록 정하고 상단에 삽입 탭으로 갑니다. 데이터 탭이 아닙니다. 삽입 탭의 표 그룹에서 피벗 탭을 찾아질 겁니다. 얘를 누르세요. 누르면 피벗 탭을 만들게 되어 상당히 실행되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피벗 탭 보고서 위치 새 워크시트 되어 있는데 바꾸세요.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세요. 바꿔야지만 위치 입력란이 활성화되어져요. 그래서 마우스로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3작업 시트, 그래서 마우스로 제3작업 시트 선택한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B2부터 시작하는 걸로 고정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B2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위치 입력란에 제3작업 느낌표 $B$2 되면 확인 누르세요. 누르면 여기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위치가 뚝딱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작업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고요. 네,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위치를요, 요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네트워크 이렇게 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행입니다. 행 레이블. 여기가 열입니다. 저희가 행열이라고 읽지 열행이라고 안 읽죠. 열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안 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여기서도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연수시간 및 관할 지역별 이렇게 있으면 얘가 행이에요. 얘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시간이 행으로 가고 관할 지역이 열로 가야 되네 파악을 했으면 네, 요게 맞춰가지고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시간 위에 여기 필드 목록 이쪽에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피벗 필드 목록에서 연수시간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있다, 그죠? 얘를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행 영역에다가 놓으세요. 끌어서 놓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세요. 연수시간 그 다음에 배치됐고요. 관할 지역이 열로 와야 된다. 네, 파악한 대로 관할 지역을 또 마우스로 꾹 끌어가지고요 열에다가 놓으세요. 자, 그러면 행의 연수시간 열의 관할 지역 됐습니다. 배치. 자, 그 다음에 문제집 보면 이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네, 함수를 2개 사용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합니다. 연수시간 및 관할 지역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연수 과정의 개수와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합니다. 꼭 연수 과정명의 개수부터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해당 필드 목록 중에 연수 과정이죠. 예, 연수 과정명의 개수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수 과정명을 시그마 값 박스에 끌어 놓으세요. 시그마 박스에 끌어 놓으면
연수 과정명의 개수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뭐 구해야 된다?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연수 인원요, 연수 인원 단위명을 시그마 값 개수 연수 과정명 밑에다가 걸어서 놓으세요. 자, 보다시피 얘는 적용 함수가 합계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라고 돼 있냐면 평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수정해 줘야 돼요. 함수의 조건을. 자, 그래서 합계 요게 지금 약간 가리니까 제가 네,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네, 합계 연수 인원을 클릭합니다. 합계 연수 인원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 메뉴에서 네,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 합계 연수 인원을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네, 값필드 설정 대상자 형성되어지고 함수의 조건부터 먼저 바꾸세요. 현재는 합계잖아요. 네, 조건 중에 평균으로 바꾸세요. 함수 종류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 출력 형태에 해당 여기 그 문제지하고요, 요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꼭 수정이 5대5 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네, 평균 콜론 연수 인원 갈로 안에 단위 콜론 명이 꼭 추가되어지는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게 비활성화 돼가지고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기다가 갈로하고요, 네, 단위명 얘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인원 갈로, 네, 갈로 단위 콜론 명을 수동으로 꼭 입력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조건에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첫 번째 조건, 4개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을 완성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조건 완성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연수 전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문제 중에 고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나옵니다. 그룹화. 네, 연수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수치 데이터인 경우에는 세 가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룹화하기 위해서 시작값 100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이 100일이네. 그 다음에 끝값요, 제일 큰 값. 네, 끝값이 700이네. 그 다음에 단위요, 단위가요, 네, 100일에서부터 300 이렇게 돼 있죠. 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네, 199가 나온다, 그죠? 199에 플러스 1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간격이고요, 실제 개수는 플러스 1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0개 단위로, 200개 단위네. 그럼 단위는 200입니다. 자, 파악된 대로 여기 맞춰서 그룹화를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해당 요 횡라이블의 시간값 있죠. 네, 150시간에서부터 600시간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셀 선택할게요. B5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 메뉴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룹화 대상자가 이렇게 지정되어져요. 네, 파악했던 세기값 입력하세요. 시작값 101이었죠. 저희가 네, 101.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서 네, 제일 작은 값, 그 다음 제일 큰 값이 700이었죠. 수정합니다. 700. 그 다음 단위가 200으로 파악됐죠. 200 이렇게. 자, 그룹화에 대한 설정값 시작 100일, 끝값 700, 단위 200 확인 누르세요.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뚝딱 바뀌었어요. 됐죠? 네. 자, 그룹화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두 번째 요구사항인 해당 네, 관할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 요거 하기 전에요. 네, 요 케이스는 지금 현재 위치가 바뀌었네요. 네, 요거 위치하고요, 요 레이블 인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하고 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기존의 문제지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하고요. 그 다음에 빈셀 별표 별표 3개 표시하는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워 요 3개 반드시 요구되어지거든요. 요 별표 채우는 것만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중에 하나 나와요. 네, 요 3개 반드시 나오니까 요 3개를 묶어가지고요,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해줄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현 상태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 레이아웃 및 서식 탭 기본 선택 탭에 2개 설정할 겁니다. 네, 레이블에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춤 체크박스 체크하세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조금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레이블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춤 했고요. 그 다음 빈셀 별표 3개 표시에 밑에 서식 섹션에 빈셀 표시 체크되어 있지만 비어있어요. 사각형 여기다가 수동으로 Shift 키 누르고 8번을 꾹꾹꾹 누르면 네, 별표 3개 채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행의 조합기 지워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약 및 필터 탭을 선택합니다. 네, 요약 및 필터 탭. 그 다음에 행정학계 표시, 열정학계 표시되어 있는데 행정학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세요. 자, 그러면 요 3개 요구 조건
다 되어졌고 확인 버튼 뚝딱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으로서는 두 번째 요구 조건에 관할 지역을 출력 형태가 정렬해 관할 지역 확인해 보면 출력 형태에서요. 네.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 대구, 부산, 대구. 시읒, 비읍, 디귿. 희역기역 순이다, 그죠? 네, 희역기역 순. 내림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대구, 부산, 서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요 연랩을 했네요. 요 펼치 버튼요. 요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네. 내림사순을 선택을 해보세요. 혹시 오름사순 했어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했네. 그럼 내림사순 선택하면 바뀌어져요. 서울, 부산. 됐죠? 네. 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라는 요구조건 개괄적으로 나와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 네. 그 알아서 하라는 건 대상이 두 개입니다. 네. 1차적으로 먼저는 눈에 확인하게 띄는 대상은 요 이름값은요. 네. 행레이블과 연레이블의 이름값 문제에서 바로 구분되어지잖아요. 네. 연레이블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연수 시간이라고 직접 입력하세요. 연수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랩을 선택한 다음에 관할 지역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해당 이 데이터 영역을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를 수정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C 5에서부터 H 이렇게 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요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첨단이 심표 적용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라인 이렇게 보면 별표는 수평 영역 가운데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그냥 클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있는 맞춤에서 수평 영역 가운데 누르세요. 수평 영역 가운데 클릭. 그리고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심표 얘를 눌러주면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수정사항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없죠. 네, 여기까지 해서 피벗 테이블 80점 몇 점 3작업 끝났습니다. 자, 4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4작업은 그래프 문제. 네, 100점 차지하는데, 자, 문제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네, 꼭 무너지는 차트 종류는 묶고 세로 막대형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 출력 형태에 가로 항목과 범례, 네, 가로 항목과 범례 가지고 해당 1작업 시트에 네, 1작업 시트의 데이터로 이 차트에 작성되어진 데이터를 골라내세요. 총 8개 데이터 중에 꼭 6개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자바 웹 개발자 과정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그죠?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지 종이로 주어집니다. 네. 볼펜 하나 꼭 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번호하고 이름 적고 문제지 제출해야 됩니다. 문제지 마킹해도 됩니다. 네. 자바 웹 개발자 과정, 그다음 빅데이터, 얘가 건너뛰는구나.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 화장품 전문가 바로 밑에 있고요. 의료기기 디자인 바로 밑에 있고요.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얘 건너뛰네요. 네. 그다음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유통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꼭 8개 중에 2개 건너뜁니다. 3가지 규칙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차트를 작성할 때 차트의 기본 차트 오류 방지하고 차트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사용하는 표의 데이터에 표머리값 반드시 포함시켜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수과정명 데이터 사용하고 있으니까 연수과정명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네, 열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해 이 말입니다. 네, 가로 2단위를 선택하라. 네, 열 단위 선택하지 마. 그다음 세 번째는요, 네, 연속되어지는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네, 하나의 꾸러미. 그러니까 연수과정명부터 자바 웹 개발자 과정이 첫 번째 꾸러미로 묶여지겠고요. 이 케이스는 총 지금 현재 횡단위는 범례거든요. 범례가 연수 시간과 연수 인원이 붙어있나요? 네, 붙어있네요. 붙어있으면 6개 꾸러미 나올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9개 꾸러미가 나옵니다. 네. 연수 인원, 아까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 잡아라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열단위 말고 횡단위로 넘어오는데 연수 인원과 연수 시간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요렇게 네, 연속 범위 묶어가지고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요렇게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꾸러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꾸러미까지 나온다는 거죠. 파악했으면 데이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과정명과 자바 개발자 과정.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선택할 때 왼손 하나 눌러줘. 뭘 눌러?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도와줘.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연수인과 연수시간. 공룡기획 건너뛰었죠? 빅데이터 하버스터 의료기기 디자인까지 했으면 행도 마찬가지. 각계 이렇게 선택. 디지털 크리에이트 건너뛰고 요 두 개, 요 두 개 이렇게. 네. 6개 꾸러미가 만들어졌어요. 6개 꾸러미. 자, 기본 차트 작성해야 될 6개 꾸러미 선택한 상태에서요. 네,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차트 종류는 고정입니다. 삽입 탭에 차트에 세로막대형의 펼치번호 눌러가지고 2차 세로막대 첫 번째 거.
고정입니다. 묶어 세로 막대형 클릭. 기본 차트 이렇게 작성되는지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안 됐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규칙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잘못된 거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 다시 하세요. 삭제하고 다시 하세요. 자, 문제 조건. 네, 10개의 조건 중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조건, 위치. 새 시트를 이용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 반드시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 클릭한 다음에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요, 네, 새 시트를 선택을 바꾸세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새 시트.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세요. 네, 제4작업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 이 차트가 뚝딱 새 시트가 추가되면서 여기에 네, 꽉 차게끔 차트가 설정되어지는데, 문제 조건 보세요. 밑에 하단에 보면 주의라고 해가지고 시트 이름 순서 고정적으로 1, 2, 3, 4 되게끔 하라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제4작업 시트를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기세요. 여기다가 옮기세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옮깁니다. 옮겨졌죠? 1, 2, 3, 4.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에서 살펴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하면 스타일 1로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요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있죠? 펼치면 눌러가지고 문제에서요 3 요구하니까 세 번째 거요. 레이아웃 3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게 스타일 1이에요. 이 스타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했습니다. 다음 5번 영역 서식은 두 가지, 차트 영역과 그림 서식 꼭 이렇게 무너집니다. 차트 영역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의 종류, 네, 굴림의 11포인트 요구하니까 수정하세요. 꼭 이렇게 무너집니다. 굴림의 11포인트 수정했고요. 그 다음 채우기 여가, 네, 질감의 분홍 발급지는 차트 영역에 마우스를 이렇게 차트에다가 올리면 이름값이 이렇게 사각형 이름값이 틀려요. 차트 영역 여기는요, 차트 제목 여기는요,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 뜨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보세요. 여기서 더블 클릭 하면 2010 버전과 달리 2016 버전은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채우기는요, 네, 해당 그림 및 채우기 및 선의 채우기 탭 요 섹션 펼치고 뭐 질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의 종류요. 네, 종류에서요 질감 종류 펼치버튼 눌러가지고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있는 요게 분홍 박엽지예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 두 번째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 얘가 그림 영역이거든요. 그림 영역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작업창 종류가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하양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흰색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여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차트 서식 제목 서식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지는데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네. 차트 제목 내용을 네, 문제집 출력 참조해서 대구 및 서울 지역의 교육 현황이라고 수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은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 설정해.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제목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굴림 수정사항 없어요. 굵게 눌러주세요. 굵게 그 다음에 크기 20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네 채우기는 차트 제목 서식에 여기 네 해당 채우기에 단색입니다. 단색 흰색 배경이니까 단색의 색 첫 번째 거. 네, 그 다음 테두리 설정해줘. 네, 밑으로 내려가지고 테두리 예, 펼치면 눌러가지고 실선을 잡으세요. 테두리 실선 검정으로 할게요. 색 종류 검정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잘 안 보였으면 네, 옆에 네.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서식의 조건이 4개 있어요. 네, 4개. 연수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선으로 바꾸고 보조축 지정이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2016 버전은 얘가 오히려 더 쉬워요. 2010 버전보다. 네,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선택이 쉬운 거 그냥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네, 혼합 선택된 거 그대로 유지하고 문제 조건의 대상 계열은 연수인원입니다. 네, 파란색이네요. 연수인원 계열이 묶어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종류를 문제 조건은 표시기 꺾어 선형으로 바꾸세요. 예,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선형이 네 번째가 표시기능 꺾어 선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조축 반드시 요구합니다. 지정은 네, 이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하면 끝. 2016 버전이 훨씬 쉬워요. 예.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은 2016 버전이 훨씬 쉬워요. 거꾸로 2010 버전하고 다릅니다. 방식이 2010 버전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2010 버전 시험 멍시하신 분들은
요 제가 8월달 B형을요 2010 버전으로 풀어야 될 테니까 B형을 참조하세요. 확인 됐고,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 레이블값 표시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7월달부터 출제 기준이 바뀐 사항입니다. 표식 네모 크기 10으로 해. 이 표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얘예요. 얘 요거 꺾어선형의 요 점입니다.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됐죠. 이 상태 어디에서 채우기 및 선 위로 갈게요. 위로 얘를 좀 접어가지고 네. 위에 보면은 얘 표식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세요. 표식에 표식 옵션 선택합니다. 표식에 표식 옵션 선택합니다. 좀 숨어 있습니다. 표식에 표식 옵션 그리고 네 기본 제공을 선택하려고요. 형식의 종류 문제에서 네모로 돼 있으니까 사각형요. 그다음 크기가 네 5로 돼 있는데 10으로 수정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10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해봤다 안 해봤다 차이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쉽고요. 안 해보시면 구석에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하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출력 형태 참조해봐야 돼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해보니까 해당 레이블은 얘만이네요. 600시간 요것만입니다. 네. 자바 웹 개발자 과정 위에 네 600시간 요것만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요 자바 웹 개발자 과정의 막대인 얘 주황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만 선택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얘만 선택되어져. 요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그리고 첫 번째 네 해당 리모 메뉴의 그룹인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세요.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서요 네 어디 바깥쪽 끝 요거 선택하면 돼요. 바깥쪽 끝 선택하면 뚝딱 600시간 됐죠. 네, 문제 출력 형태가 같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네, 7번째 요구 조건에 2개까지 끝난 거예요. 네, 계열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선택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얘 종류를요 파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해당 깡통 선택을 합니다. 깡통. 그 다음에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합니다.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하고 해당 종류요. 네, 어디? 대시 종류에서 합니다. 겹선 종류 아닙니다. 겹선 종류 아니고 대시 종류. 대시 종류에서 펼치번호 눌러가지고 파선이라고 네 번째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네 우선 여기까지 했고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요 축 출력 형태 참조에 얘는 세로로 제가 이렇게 화면 네 배치를 달리해가지고 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세로값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축의 최소값이 0시간 그 다음 100단위 제일 큰 값 700시간 0시간 100단위 제일 큰 값 700시간 수용사항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눈검선이 실선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값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요 뭐 600시간을 선택하든 500시간을 선택하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 채우기 말고요 네 채우기 및 선에서요 실선으로 바꿔줄게요. 실선을 바꿔주고 색 종류를 검정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실선이 이렇게 뚝딱 이렇게 보세요. 실선으로 됐죠?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로 항목도 마찬가지 해당 요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바 웹 개발자 과정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해당 네 채우기 및 선에서요 실선 이렇게만 바꿔주면 뚝딱 됩니다. 다음 보조재료값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재료값축에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 0, 50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0, 500 제일 큰 값 2500 수용사항 없는데 두 가지 수용사항이 있습니다. 네, 먼저는요 자 하이펀이 아니라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해당 값을요 500을 제가 선택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축서식에 얘 막대 있죠. 네, 축 옵션에 막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범주를 회계가 아닌 숫자로 바꾸면 요렇게 적시 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 요 실선으로 해줘야 되니까 다시 채우기 및 선으로 와가지고 네, 선은 실선이야 요렇게 바꿔주면 완성됐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요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뭐 주단위 바꾸고 이런 것까지는 요구가 안 됐어요. 자, 됐고요. 네,
요 차트 파트가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하고 세부 서식 수정하는 그 절차가 틀려요. 네, 방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을 맞춰가지고 16 버전이 표준 버전이어서 2016 버전부터 먼저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0 버전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B형 풀이를 확인하세요. 8월달 B형 풀이. 다음 7번까지 끝났고요. 제일 요구 조건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8번 법내면 변경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네, 해당 법내가 한 줄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가 두 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수 인원. 네, 법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상자에 수정해야 될 법내 항목인 연수 인원 단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계열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연수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하고 확인. 맞냐? 맞네. 최종 확인 해주면 되겠고. 자, 남아있는 요구 조건 9번 남았습니다. 네, 도형 삽입하는데 모서리 동사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최다 연수 시간 요구요. 네, 모서리 동사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은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밑에 설명서의 두 번째 거예요. 자, 제목 기준으로 삼으세요. 제목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해당 대자보다 이만큼 완전 떠져 있고 위에서 이격 간격 9자 정도 너비로 하고 밑으로 한 요정도 라인 맞추고 놓으세요. 내용 입력할게요. 최다 엔터키 누르세요. 연수 시간 이렇게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맞게끔 하는데 자, 해당 삽입되어진 해당 요 글자 안 보여요. 요 너비가 요 높이가 네, 너무 좁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해당 이 글자를 차트 영역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차트 영역 다섯 번째 요구 조건은 뭐예요? 차트 영역은 글자 글꼴이 굴림에 11 요구되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 수정할게요. 굴림에 네, 11 이렇게 수정할게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양 알아서 해. 해당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체육 색깔 흰색이에요. 네, 깡통 체육 색깔 테마색이 첫 번째 거.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요. 네, 여기 네, 주황색 둥근 점 가리키는 위치 이렇게. 자, 배치 네,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요 막대의 너비가 네, 막대의 너비가 이게 훨씬 넓어요. 그죠?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막대 너비가 이만큼 넓어요. 네, 근데 저희는 좁아요. 그죠? 그러면 요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뭐 더블 클릭해도 되고 네, 막대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요거요.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 정도가 마이너스 27에 너비값이 219로 돼 있죠. 얘를요 겹치기 정도를 0으로 하고요. 간격 너비를 한 150 정도로 하면 무난할 겁니다. 150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600이 아까 위치 뭔가 수정되면서 바뀌어 버렸는데 네, 레이브 값이 네, 그럼 제가 요거 다시 네, 요거보다 간격 너비가 130 정도라면 별 차이 없네. 네, 별 차이가 없네요. 한 150 정도로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150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고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 혹시 수정이 됐다 그러면 요것만 시간이 없어져 버렸네. 다 지우고 다시 해주면 돼요. 지우고 얘 막대 하나 선택, 한 번 더 선택. 그 다음에 디자인의 차트 구성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네, 바깥쪽 끝 수정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요거는 자, 뭐 이대로 둬도 틀렸다 감점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1작업 시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시간이 돼 있는 상태로 왔죠. 네,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수정하면서 얘가 없어졌냐면은 해당 요 너비값 요거 조절하면서 얘가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레이블 네,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레이블의 내용이 값수로 네, 값 다른 거 다 표시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 네, 다른 거는 하면 안 되죠. 요것만이니까 선택 얘만 선택하고 네,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 요렇게 그런 걸로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해도 감점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네, 8월달 진행되어진 해당 네, A형 풀이 2016 버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2010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B형 풀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